이 종목들은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시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5G 관련주들 먼저 보려고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5G 시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야 관련 업체들 그래서 실적 얼마나 나왔는데 이걸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사이에 3,000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 6,0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RFHIC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뒤늦게 좀 상승폭을 키우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오늘도 나쁘지가 않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올해 포부를 밝힙니다. 현재 20개 이상 기업들과 이 수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제3공장, 여기에 이제 수주를 한 지금 25% 물량 확보인 것을 50% 물량 확보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분식 회계 이슈 논란되면서 참 문매를 많이 맞았었는데요. 올해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 올라가려는 힘은 보입니다. 오늘은 39만 5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SDI 볼까요? 삼성 SDI예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올해 요즘 돌아가면서 좀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요. 삼성 SDI 보니 오늘까지 5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을 도전한다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삼성 SDI의 뷰입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뒤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숙제를 좀 풀어야 되겠지만 전기차 이 전지 사업부를 선두로 내세워서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SDI 1.5%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ENM과 덱스터 나란히 한번 볼까요? 덱스터는 지금도 상한가, CJ ENM은 1%대의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수설이 돌았습니다. 덱스터는 아시잖아요. 영화 신과 함께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된 특수효과 관련한 업체예요. CJ ENM이 덱스터를 인수한다라는 것이 이제 설이 돌면서 이제 덱스터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양쪽 회사는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 답변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어쨌건 시장의 이슈가 됐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대응 전략을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기 민감보다는 경기 방어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 짙죠. 그런 가운데 음식료주 봐야 된다는 시각 많고 그래서일까요? 농심, 오뚜기 등등해서 최근 들어서 흐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실적 구간 바닥 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농심은 현재 28만 5천 원 선, 동선은 18,900원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SKC 코오롱 PI 지금은 6%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그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이 2월에 폴더블 폰 접는 폰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스타트업 업체의 이 접는 폰 이 최초라는 타이틀은 빼앗겨 버렸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삼성전자 측에서는 내보입니다. 어쨌거나 폴더블 폰이 줄줄이 공개되고 나면 이 접는 필름을 내놓고 있는 이 업체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지금 33,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유도하는 전장용 뉴 패킹 솔루션을 CES에서 공개했습니다. MC넥스가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업체일까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수설 돌고 있는 이쪽부터 봐주세요. CJ ENM과 덱스터요. 뭐 일단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 M&A 이슈 부각되면 양쪽 회사의 주가는 엇갈리기 마련이죠. 일단 뭐 이슈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인수설이죠. 그러니까 덱스터가 CJ ENM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가 오늘 6시까지니까 오늘 안에 나올 건데
아직은 이제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장 마감 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CJ E&M이 덱스터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그런 식으로 좀 네,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시도 아마 뭐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아마 요 정도 네, 네. 나오지 않을까 싶고 CJ E&M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콘텐츠 업체고 덱스터는 이제 특수효과 업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콘텐츠의 특수효과를 입힐 수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시너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CJ E&M, 덱스터 모두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두 종목을 각각 따로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J E&M부터 보면은 일단은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근데 긍정적인 모멘텀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TVN 드라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남자친구라든지 뭐 아람보라 궁전의 추억이라든지 6%에서 10% 정도 시청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청률이 증가하게 되면 광고 수익 증가하고 PPL 수익도 증가하고 결국은 그 콘텐츠의 경쟁력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성장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주가 최근에 강했을 때도 CJ E&M 소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낙폭과의 가격 매력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덱스터는 어떤가요?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인수가 네. 아마 확정이 나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그 부분이 불확실하니까 기업 자체만 놓고 한번 살펴보면 아직은 특수효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국내에서 대중화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영화에서 보시면 거의 2D 일반 영화를 많이 보시지 뭐 특수효과가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간 영화를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것이지 실제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 쪽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드 리스크로 아직은 좀 막혀 있어요. 앞으로는 뚫리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특수효과를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메꾸려면 그만큼의 거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신과 함께는 물론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후속작이 또 그 정도의 성공을 할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지금 덱스터에 대한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CJ E&M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두 업체에 대한 그 인수설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그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이번에 한번 볼게요.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 대한 그 행사 관련해서 참가한 업체들 혹은 뭐 기대되는 업체들이 하루에 하나씩 꼽아지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MC넥스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뭐 하는 업체길래요? 네,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촬영용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가 예전부터 이 촬영용 카메라 모듈 부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고 CES에서 이미 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어차피 자율주행차는 이제 성장할 부분은 분명하죠. 정부에서도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스스로 주행하니까 당연히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대한 역할은 카메라가 하는 것이고 자율주행차에는 적어도 한 수십 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카메라 모듈 업체, 특히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MC넥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수요 확대 수혜도 가능합니다. 제가 카메라 모듈주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메라 모듈주 흐름이 좀 안 좋았다가 약간 살아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아마 올해는 대세로서 자리를 매김할 가능성이 높고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모두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바이오 인증 사업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는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체 인식 시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든 생체 인식이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뭐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요. 투자 의견 좋아요인가요? 네, 역시 투자 의견도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팀장님.
네, MC넥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도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12,500원대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12,500원대를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돌파 패턴이 약간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15,000원대까지는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MC넥스 좋아요 의견 드려봅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SKC 코오롱 PI 살펴볼까 합니다. 이 종목도 한동안은 참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펴봤었다가 잠시 잊혀졌었던 종목이에요. 오늘 네.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 또 접는 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부각이 되나 봐요. 괜찮게 볼까요?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CES 관련주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선보였기 때문에 출시 기대감이 같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C 코오롱 PI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PI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PI 필름은 온도 변화에 강하고 이 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다른 제품에도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장벽도 높아서 신규 업체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시장이 개화했다 하면은 SKC 코오롱 PI는 우선적으로 언급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절연 필름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PI 필름이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도 사용이 되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의 절연 테이프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두말하면 이박 부죠. 워낙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그럼요. 언급을 드렸을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참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이게 약세를 보였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부품주 이런 종목들이 다 밀리니까 이제 업종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IT주도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살아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날 그 새로운 모습의 스마트폰에 관한 수혜주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시켜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로도 뭐 나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실 거죠? 네, 역시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구간대 접근도 괜찮다고 보세요. 요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오늘 반등 이후에는 약간 눌릴 차트예요. 요게 한 60일 이평선으로는 저항이 있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고 이게 바닥에서 반등할 때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기본인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아마 당장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치고 기간 외국인 수급 확인하고 요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네. 시간적인 기회비용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자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려요.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ENM 덱스터까지 합쳐서 네 종목까지는 미래를 향한 어떤 기업이잖아요. 뭐 특수효과, 뭐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뭐 접는 스마트폰의 부품인데 이제는 이것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음식료 쪽이요. 다들 이제 뭐 경기에 앞서가는 뭐 이런 종목들이라면 여기는 또 경기 방어적인 정반대 성격을 띤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장이 좀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들이 많나 봐요. 음식료주 하나쯤은 사라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주가 강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실적적인 안정성이죠. 음식료주라는 게 실적이 비교적 이제 꾸준히 안정적이고 약세장에서도 강한 방어주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 HMR이죠.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 그리고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음식료주도 이제 내수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피 기업의 4분기 기업 실적 우려감이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오히려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급이 주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여건은 만만치는 않아요. 원 달러 환율도
수준도 높은 수준이고 국제 곡물가도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곡물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시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음식료주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역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식료주 전체적인 저에 대한 의견은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업종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종에 대한 의견은 그러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 하나를 꼽자면 어떤 쪽일까요? 네, 그래서 한 종목만 뽑으면은 그 오뚜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식료주를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간편식 부분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하면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가 다른 제품 대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런 우위를 지금도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오뚜기 미역국 라면이 네, 여전히 참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못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네,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조 그리고 최근에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도 좀 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대감이 있으니까 음식료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뚜기가 또 언제부턴가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그렇죠. 또 떠오르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뚜기. 일단 음식료주 전반에 대한 시각은 좀 점수가 낮는데요. 이 종목은 한번 또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 꼽아주세요. 어떤 거 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좋아요 의견 드린 종목이 두세 종목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기에 좋은 거는 MC넥스인 것 MC넥스?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차트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탑픽은 MC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눈여겨볼 종목 MC넥스 꼽아보고요.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시죠. 안신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070선도 거뜬히 지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2074선까지 지지해 내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고 오들어 추가로 상승하면서 2074선 그리고 코스닥은 장 초반 대비 탄력은 조금 줄였습니다. 0.42% 상승세 68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단에 유독 외국계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만 주가 자체는 각계 전투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오르는 종목이 여럿 있었는데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가 1.76%로 모처럼 만에 4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요. 셀트리온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 현대차도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방향성 탐색하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12만 3천 원 수준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CJ E&M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 0.24% 오름세 20만 9천 원에 주가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비바이오주, 바이오주 할 것 없이 코스닥 상단 쪽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CJ E&M은 특히 어제 4% 급등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상승하네요. 포스코캠텍은 어제 3% 급등했지만 오늘은 또 상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1.3% 하락한 6만 600원, 겨우 6만 원을 지지해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약보합 수준에서 신라젠 1.65%로 가장 큰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월 1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연준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59% 상승, 코스닥도 0.46% 상승하면서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켠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오늘만도 1,351억 원을 잡고
같고요. 개인은 장 초반 매수에 가담했는데 다시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1,000억 원 넘는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507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급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외국인, 파는 기관, 사는 개인 이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비 외국인이 조금 더 물량을 풀어놓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죠. 테마들끼리 순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 남북경협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난티 11% 급등, 조비, 신원 같은 종목들도 상승했고요. 국회 간담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혜 전망에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볼게요. NC소프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리니지 리마스터 출시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풀이가 되면서 종목 자체 3.71%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48만 9,500원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전고점 부분인 51만 원 선까지 계속 바짝 추격해 내가고 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